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은평 혁신교육지구 민관학 거버넌스 실무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희숙입니다. 오늘 그동안에 실무협의회 때 배웠던 분들도 계시지만 또 분과별로 참여했던 분들이 오늘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민관학이 조화롭게 어울리는 자리에 함께해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저는 이제 토론에 앞서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은평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와 은평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약간의 안내, 그 다음에 이해 이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슬라이드를 가지고 짧고 굵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의 개념을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 청소년이 학교와 마을에서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 교육청, 구청, 교육지원청, 지역사회, 학교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여 학교, 마을, 교육 공동체를 실현해 나가는 자치구, 이렇게 이제 개념이 정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의 성장 발전을 보면 맨 처음에 2012-13년도에 관악구 김천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2015년에 굉장히 그 당시에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11개 자치구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이 되었고 16년도에는 4개가 더 추가가 되면서 20개 자치구, 그 다음에 17-18년도에 22개 자치구, 19년 이후부터 25개 자치구가 모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의 비전이나 목표나 주요 사업이 계속 변화가 되어 왔는데 2022년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의 비전이나 목표를 보면 비전은 어린이 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학교 마을 교육 공동체, 목표는 민관학 거버넌스로 자치구별 특성이 살아있는 마을 교육 공동체 형성,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내용을 보면 2015년에서 2018년까지와 그 다음에 2019년 이후에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를 보면 2019년 이전에는 자치구 단위의 교육협력 체제를 조성했다면 19년 이후부터는 좀 더 구체화돼서 학교 및 동단위 교육협력 체제로 확장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주요 방향도 19년 이전에는 학교 마을 교육 공동체 형성에 주력을 했다면 19년 이후에는 학교 마을 공동체 형성을 넘어서서 학생 통합 지원까지 사업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의 변화를 보면 2019년 이전까지는 수업의 범위를 마을로 확장을 했는데 19년 이후부터는 마을과 함께하는 마을 결합형 교육과정으로 좀 더 심화된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의 중점 운영사항을 크게 4개로 요약을 하면 첫 번째가 학교 마을의 협력체제 강화, 두 번째가 민관학 거버넌스의 확장과 성수, 세 번째가 학교 내외 청소년 활동 인프라 확충, 네 번째가 혁신교육지구의 질적 도약 지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추진 체계를 보면 이제 다른 말로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앙 단위의 추진 체계는 최상위의 서울시 교육감과 서울시장의 협력이 있고 그 이후에 그 아래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제 주관하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이 운영위원회는 시의회 2명, 각 지구대표 1명, 그 다음에 교육청과 서울시의 담당자들이 이렇게 참여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의 주요 정책을 협의하고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 하위 단위로 혁신교육지구 실행 추진단이 있는데 여기는 운영위원회 이임에 따라서 각 분과 한 분과 중앙위원회 2분 이렇게 이제 해서 구성이 돼서 한 달에 한 번씩 진행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점검과 의견 개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운영위원회와 실행 추진단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실무협의회는 교육청이나 서울시의 업무 담당자와 그 다음에 민 대표, 각 자치구의 민 대표가 모여서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2달에 한 번씩 실무에 관련된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단위고요.
지구 단위, 우리 은평구 자치구 단위를 보면 지원청 교육장과 자치구청장이 이제 협업을 하고 그 밑에 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은평 같은 경우도 운영협의회가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운영위원회가 소강 상태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일부 참여하고 계시는 혁신교육지구 실무추진협의회가 있는데 여기에는 자치구 또 지원청 담당 장학사님 그 다음에 민관학 대표들이 모여서 월 1회 보통 우리 자치구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그런 단위입니다. 은평 혁신교육지구 발자취를 짧게 되돌아보면 은평 혁신교육지구가 2012년도에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생기기 전부터 서울시에서 최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교육 콘텐츠 연계 사업을 해서 그동안의 교육 경비 보조금을 이제 그 구청에서 학교에 주로 시설이나 이런 그 비용으로 지급을 하다가 프로그램 중심의 콘텐츠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서울시 전역에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하는 자치구에서 많이 이거를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2015년 도입비는 마을교육자원센터가 구축이 되고 은평 아동 청소년 네트워크 같은 게 발족이 되면서 많은 그 참여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2016년부터 18년도까지는 성장기인데 이때 이제 학교 참여가 확대되고 그다음에 교육정책 TF 운영을 통해서 좀 더 혁신교육지구 사업 방향이나 내실화를 심도 있게 의논을 했고 그 다음에 청소년 교원 학부모 주체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부터 현재까지를 성숙기로 볼 수가 있는데 민간한 거버넌스가 좀 더 체계화되고 성숙해지고 그 다음에 어린이 청소년 중심의 맞춤형 그런 사업들이 많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이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그런 모색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은평 혁신교육지구 비전은 이렇게 위에서부터 그동안에 변화가 있었고 2022년도의 비전은 어린이 청소년이 행복한 은평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화 거버넌스도 굉장히 여러 차례 그 변화가 있었는데 초창기에 2015년 초창기에는 이제 분과 대신에 이런 사업별로 어쨌든 분과가 형성이 되었었죠. 그러다가 17년, 20년도에 17년도도 역시 사업별로 되어 있는 분과 운영에서 20년도에 이제 지금과 유사한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고 최종적으로 여러 그동안의 거버넌스가 어떻게 구조화되는 게 바람직한지 여러 논의 끝에 현재와 같은 이런 거버넌스 조직도가 만들어졌습니다. 2022년 은평 혁신교육지구 지원 사업을 보면 추진 과제가 이제 이렇게 4개가 있고 그 밑에 지원 사업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여러 기관에서 그다음에 여러 단위에서 이런 사업을 밀도 있게 진행을 했고요. 이번에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사진을 보면 실무협의회 운영됐다든지 그다음에 혁신교육 축제 우리마을 서울에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터치 활동, 그다음에 마을 과정 운영, 마을 탐방, 진로에 관련된 여러 또 활동들이 있었고요. 정서 지원 특히 이제 코로나 2년을 겪으면서 우리 마을 강사님들이 부담 마을 학교를 운영을 통해서 학교 밖에서 아이들이 좀 배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사업도 이때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교육 후견인재라고 해서 가정에서 돌봄이 안 되는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것도 이제 처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어서 그 설문 저희가 이제 오늘 토론에 앞서서 설문 문항을 만들어 가지고 각 분과별로 이제 설문지를 돌리고 설문 문항을 작성한 걸 수업해서 간단하게 이제 결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설문에 참여한 그 소속 분과를 보면은 학부모 분과가 가장 많이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교원 분과 지역사회 분과
이런 순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총 참여 인원은 55명 내외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항이 혁신교육지도 사업이 우리 교육에 미친 영향 중 가장 긍정적인 것 세 가지를 선택하라고 했는데 가장 높은 게 학교와 마을의 연계가 확대되었다. 네. 두 번째로 마을교육 공동체가 좀 더 활성화되었다. 세 번째가 교육 주체들의 성장. 나머지 교육 관심 확대랄지, 학교 밖 체험 기획 확대, 민간화 거버넌스 활성화, 마을 교육과정 내실화 이런 걸 선택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완해야 될 것이 뭔가 이것도 이제 세 가지를 선택하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학교와 마을 연계 확대.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기여도 했지만 여전히 좀 더 이게 더 확대가 돼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육 주체들의 성장, 그 다음에 학교 구성원들의 마을에 대한 이해 향상 이런 부분도 높게 나왔습니다. 그 밖에 마을 교육과정 내실화, 민간화 거버넌스 활성화 이런 것들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은평 혁신교육지구 사업 내실화를 위해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가장 높게 나온 게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나 교원들이 제대로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의견이 나온 걸로 봤고요. 그 다음에 학교 마을에 대한 개방과 협력의 인식이 좀 제고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예산이 좀 높아져야 된다. 그 다음에 중간 지원 조직의 이상과 입학이 강화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학교 구성원, 학교 교원 입장에서 이제 학교 마을에 대한 개방과 협력이 좀 높아져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간화 거버넌스에서 각 분과가 자리 잡은 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가장 높게 꼽은 게 분과 자치활동 지원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분과 간 교류가 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정보 공유회장이 확대되면 좋겠다. 그 외에도 이제 역할과 이상이 좀 강화되면 좋겠다. 인원수 확대 이거는 좀 적은 수가 상대적으로 꼽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이나 제안 이거는 이제 서술식으로 썼는데 활성화라든지 교류회장 마련,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 마을학교 연계 수업을 좀 더 내실화해야 된다. 공간을 확대하고 돌봄, 학교 돌봄을 좀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생, 청소년 참여율을 높이는 것도 이제 굉장히 하나의 과제이고, 이제 마을 강사의 물가 인상에 대비해서 이제 인건비가 좀 상향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이 좀 확대돼야 된다. 중간 지원 조직의 확실한 법제화랄지 이상 역할이 강화돼야 된다. 그 다음에 교육 콘텐츠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의견으로 많이 개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으로 부족 하나만 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